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무척 재미있는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목을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전략적인 하나의 친구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제목의 내용을 요 근래 제가 독일 제가 보는 신문 디벨트에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풀이를 한 내용을 제가 보고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폴란드가 독일 대신에 우리나라와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고 전략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구체적 내용을 제가 설명한다면, 이번에 폴란드가 우리나라 군수물자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주문을 했어요. 1000대의 전차, 648개의 유탄포, 그 다음에 FA-50 제트기 48대. 이게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에 주문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제 폴란드에게 갖다 줄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폴란드 내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코퍼레이션 하면서 폴란드 자체 생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폭발적이에요. 그래 독일 기자가 어째서 이웃인 독일 대신에 우리나라를 택했냐. 그것도 전략적 차원에서 임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긴 안목에서의 전략적 차원에서. 그래서 무척 우리에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쭉 생각하는데 2013년에 말씀드리기 전에 왜 폴란드가 특히 우리나라에게 신경을 쓰냐. 근데 폴란드 볼 때 우리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폐허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얘기해요. 어째서 이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야. 어째서 특별히 알러지도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하나의 대경제 대국이 됐냐. 거기에 폴란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 폴란드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간에 어떤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LG라든가 이제 국제국장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삼성의 경우는 와르샤와, 폴란드 수도 와르샤와에 대연구단지가 설립되어 있다 합니다. 이미 2013년도 폴란드와 우리 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체제를 이룩하자. 그리고 모든 분야, 이래 무기 분야만 아니고 심지어 그 원자력 관계 이런 것도 한국에서 돕자 하는 그런 약속이 2013년에 이루어지고 2015년에 폴란드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인 피스의 그 당수가 카진스키가 한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범국가다 이렇게 아주 선포를 했어요. 2015년. 그래가지고 지금 2022년에 지금 흘립니다마는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 하에서 결국은 이런 그 무기 수주를 많이 받지 않은가. 근데 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그 후에 이제 한국과 폴란드 간에는 문화교류도 또 코리아 붐도 또는 한국학이 폴란드 대학에 아주
왕성하게 되고 코리아 붐이 일어났답니다. 2013년 시작해서 2015년 이후로부터 코리아 한국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과 폴란드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폴란드가 특별히 많이 무기를 필요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번에 대대적인 폴란드로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수품에 대한 수주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폴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2013년부터의 그 발전 과정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긴박하게 무기가 많이 필요한 이 시점에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세계 위협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많은 이 무기들 갖다가 공급하도록 수주를 준 선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제가 보면서 참 앞으로 폴란드와 이제 우리나라 간에,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폴란드 한국이 미국의 그 외교 정책상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유럽에서는 가장 러시아에 가까운 폴란드, 또 우리 국동에서는 중국,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우리 한반도. 그래서 미군이 주도합니다만은 미국 워싱턴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외교 정책상 또 안보 정책상 이 폴란드와 한국은 절대적인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의 결정적인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자, 그러한 상황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당연히 전략적 의미에서 서로가 파트너십이 돼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모를 건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6개월 이상 흐릅니다만은 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박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그 외교 정책상 혹은 안보적 정책상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에서 군수 제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신문에 기고했던 독일 기자가 아주 굉장한 그 관심을 갖고 이 기사를 썼더라고. 왜 독일을 버리고 이웃에 있는 폴란드가 왜 한국을 택했을까? 근데 여기에는 독일의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폴란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2차 대전의 그 경험이, 그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폴란드는 이 독일과 당시 소련 사회에서 항상 희생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2차 대전이 끝나고 EU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같은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독일과 폴란드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불란서와 독일은 굉장히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폴란드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무기가 저렴하면서도 또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러한 관계로 독일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의해서 우리나라 무기를 수주하지 않았나. 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얼마나 강한지,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경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꼭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폴란드를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배울 것이 저는 있다면은, 이 차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1989년 한창 그 동굴아파에 이제 자유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바웬사라는 단체의 그 부두노조의 그 위원장이 되면서 자유노조를 부르짖었죠.
그래서 바엔사의 그 노조 역할이 시발이 돼가지고 폴란드에서부터 동유럽으로 급기야는 러시아로, 소련으로, 그 다음에 동독으로 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소련 체제에서 벗어나고 독일이 통일되는데 큰 기여를 했죠. 바웬사야말로 건전한 노조를 가졌어요. 근데 자유무도 노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배울 것이 뭐냐. 우리 민노총이 참 엄밀한 의미에서 그 참 진짜 노조예요. 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민노총을 갖다가 전투적인 노조라고 그래요. 항상 정쟁을 일삼고 심지어는 미군을 물러가라. 어디 북한에 있는 노조에 대한 권익을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있어요, 민노총. 전 우리 민주노총, 이 민주노총이야말로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도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바웬사 같은, 제가 폴란드와 우리나라 전략적 관계에서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민노총이 해체가 되고 바웬사가 이끌던 자유노조가 우리나라에 난 소개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면에서 이웃나라들과 협력체제를 일으키고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와 폴란드 이런 여러 나라 간의 결속이 될 때, 자유세계의 결속이 될 때 저는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승리를 이끌어지고 우리나라도 통일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 이 기사가 굉장히 저에게는 고무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